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학교 사례가 굉장히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 것이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아 초등학생들로 무슨 이런 거래요. 초등학생들은 그냥 뭐 간식 하나 주면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나 문화를 형성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고 열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기존에 한번 학생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제5회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칠판이나 회의록에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번 주 학급 회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친구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자를 주제로 제안합니다.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 표결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27명 가운데 18명이 두 번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주 학급 회의 주제는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자입니다. 학교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벌점을 받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서 실천 내용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27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으므로 실천 내용으로는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기록자는 칠판이나 회의록에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번 주 학급 회의 주제는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자이고 실천 내용은 안전 게시판을 만들자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학급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학생 자치라는 낱말을 쳤더니 어린이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린이회하고 학생 자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77년생이거든요. 그래 보이진 않지만 77년생인데 저 어릴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 어릴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학교에 가서 제가 보니까 지금도 어린이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조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3년 전에. 외국의 대안학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영국의 썸머힐 학교 그 이슈,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 독일, 뭐 발도르프 학교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결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모습이 바로 뭐였냐면 학생 자치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아까 보셨듯이 손 들고 의견 내고 그걸 몇 명이 찬성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자유롭게 앉는 것도 그렇죠. 형태도 그렇잖아요. 형태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얘 이 자식아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의견도 맞아. 네 의견도 맞고 네 의견도 맞고 다 맞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내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무릎 위에 앉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어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이제 막 회자되고 이랬죠. 그리고 얘 누워 있잖아요. 얘. 2015 교육과정에서는 자동 봉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자치로 이렇게 하나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동아리 진로, 그 다음에 봉사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 4학년은 내년부터 올해 1, 2학년 됐고 3, 4학년 내년부터니까 3, 4학년에 교육과정 짜실 때 반드시 저거 적용하셔서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학교 자치회를 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 연간 계획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게 1년치가 아니에요. 한 학기치예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예, 다른 분들 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더니 이거 1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학기 거예요?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본인의 역할에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트레이닝이 되면
이건 선생님들이 하나도 신경 쓰실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뭐냐면 초등학생이 자취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에서 제가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아까 보셨듯이 막 넓은 종이에다가 몇 월 달에 뭐 하자 이렇게 막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걸 나눠줬는데 그 시기가 되면 한 달 전부터 벌써 선생님 담당 선생님한테 찾아와요. 선생님 우리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 해요? 이러면서. 시작 언제 해요? 지금부터 생각해도 돼요? 그 생각은 지가 하면 되는데 왜 물어보냐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환경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아이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계기교육의 개념으로 5월 달에 있는 행사, 6월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아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넣게 되죠. 촬영 편집부는 계속 팔로잉을 하는 거예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촬영 편집부 아이들은 그 행사에 가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편집에 들어가고 일주일 내에 유튜브 우리 학교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학기는 이렇게 진행하고요. 2학기에는 좀 더 이제 큰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큰 행사들이 이제 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3년 차지만 이제 전통의 느낌이랄까요? 전통이 된 느낌이 장기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교에서 하시는 그 학예회 있죠. 학예회를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2,000명이 넘어요. 올해는 학생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우리가 이제 매 학급이 올라가가지고 다 뭐 한 번씩 준비해서 뭐 보여주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학예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선생님들도 이제 적당한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 학생회들이 싹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걸 어떻게 해? 이러셨던 분들도 그래도 학생자치가 이거 해주니까 우리 군말 없고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학생자치회 애들을 예뻐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좀 큼지막한 행사는 안전부스 운영, 그 다음에 그 알뜰시장이라고 하죠. 알뜰시장. 저희는 알뜰시장을 하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방과후에서 운동장 200m 트랙을 다 둘 때까지 아이들이 물건을 막 가져와가지고 막 수백 명이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팔지 않는 아이들이더라도 돈을 가지고 거기 와서 사는데 우리 학생자치 행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무조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반, 아이들 반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도 가연초등학교에 학생자치다 하면 함께 무슨 콜라보를 하고 싶어서 되게 안달이세요. 학부모님들도. 더구나 학생 학부모회 있잖아요. 학부모회. 학부모애들도 같이 콜라보해서 어떤 뭐 행사를 같이 하자고 계속 트라이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조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 부회장 아이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자치회 친교 활동 이런 것도 해요. 3월달에 아이들이 모여지면 학년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이제 구성원들에 대해서 좀 모르고 어색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교 활동들을 막 하루를 시간 내서 막 같이 해요. 애들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서로 유대감도 생기고 공감대가 생겨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런 행사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여러 가지 홍보를 이제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치 연예인들이 물건 홍보하듯이 저 친구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막 홍보를 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학교 정책 홍보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1학년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2,000명이 넘는다 했잖아요. 1학년 아이들이 학교 오는데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아이들이 수백 명 몰리기 때문에 치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분산시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도 분산시키고 시간도 분산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내놓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을 친구들이 이렇게 찍어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올리고 저쪽에는 공약 이행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구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소식을 보고 이제 몇 월 며칠부터 신청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홍보를 하게 되죠. 문화행사부는 이제 스승의 날, 그다음에 아침 음악회, 동요 부르기 대회, 장기자랑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학예 행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할 때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까 좀 이렇게 걱정되시죠. 저거 진짜로 할 수 있나. 근데 아이들이 음원 받고요. 무대 장치도 선생님들이 막 풍선 달고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냥 아이들이 너희들이 무대 장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뒤에 뭐 영상 틀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을 갖진 않죠. 그런데 다만 저 같은 교사가 담당자를 하면 에이, 그래도 뒤에 뭐 하나 놔야지. 안 놔도 돼? 자꾸 이렇게 꼰대처럼 강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내려놓으시면 아이들의 결과가 조금 뭐 성근지고 약간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들에게는 어떤 큰 만족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꼰대 같은 마인드만 좀 내려놓으면 이 업무에서도 부담이 확 내려간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경안전부 볼게요. 지구의 날 뭐 이렇게 캠페인 같은 거 하고요. 플로깅,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알뜰시장, 환경운동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하는데요.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자치가 되려면 사실은 시스템적인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지원해 주시고 관리자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학교는 이제 정책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담당자 선생님들은 기피 업무로 지정이 됐어요. 업무 분장에서. 그럼 저희는 기피 업무로 지정이 되면 다면 평가에서 파격적인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성과급이 S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저희는 시스템 갑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교장 선생님께 이제 원하는 대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교장 선생님 근데 애들이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만약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까요? 교장 선생님께서 고장 나면 고장 나는 거지 뭐 어때? 애들이 들고 다니는데 고장 안 나?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물건을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되니까 막 야 물건을 여기다가 놓고 다니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아이들한테 선생님 저 이거 들고 다니다 떨어뜨리면 어때요?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럼 저희도 이렇게 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모두 유료화로 싹 다 깔아주셨어요. 혁신운영제 할 때 자율선택제에서 학생 자치실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거기에 저희가 이제 9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해 줬어요. 그 파티션으로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어폰 쓰고 한다 해도 외부 간섭이 좀 많아서 파티션으로 좀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2개 프로그램 각각 다 깔려 있고 영상 편집할 수 있도록 그 사양을 좀 높은 사양으로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횡하잖아요. 아래 동그란데 횡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가구도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자기들이 쓰는 공간이라는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자치실을 들락달락 거리잖아 아이들이. 그러면 친구들이 야 어디야? 왜 가? 거기 왜 가? 그러면 자치실이야 너네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간에는 어때요? 얼마나 큰 자부심이겠어요. 그죠? 가장 제가 뿌듯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도서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서관에서 책 관련 행사를 하고 싶은데 자치회 학생들이랑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로 다른 부서들에서 그다음에 아까 학부모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회도 올해 같이 아이들하고 콜라보하고 싶다고 연락을 또 미리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리자 선생님 이런 분들도 같이 협동을 하고요. 협업을 하고요.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를 어디서 저희가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좋아지는 점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학교에 그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의사소통하고 그 안에서의 방법을 꺼내내고 그 방법을 실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가능한 방법들이 뭔지 좀 아이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나와요. 성인 못지않게 좋은 의견들이 또 나와요.
가끔씩 아이들은 선생님 우리 해외로 가요. 이런 엉뚱한 얘기도 하긴 해요. 너 너무 학교 사정을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 덜어내시면 그 아이들이 얘기한 거에서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그 꼭지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정말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